반갑습니다. 최경희입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은요, 온라인 연수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우선 강의 설계부터 좀 더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연수에 대해서 조금 이 큰 맥락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온라인 연수의 유형부터 살펴보고 그 구성 요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강의를 잘 설계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 그리고 운영의 노하우, 마지막으로 이제 운영이 다 됐으면 평가하는 방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온라인 연수가 그러면 어떤 모습들이 좀 있는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에는 첫 번째는 강사하고 연수생의 접속 시간이 어떤가, 이런 측면입니다. 과거의 원격 교육에서는 강사와 연수생의 접속 시간이 다 비동시였죠. 그런데 인터넷과 또 이런 요즘의 클라우드 시스템 이런 등등을 통해서 점차 동시 접속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와 비동시로 나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시가 가능하다고 해서 비동시가 사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두 가지 조합돼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전달 정보의 여러 유형입니다. 과거에 이제 주로 시각 정보들을 텍스트 기반으로 나누어서 했다면 지금은 이 시각 정보가 좀 더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전달되고, 그 다음에 청각 정보가 여기에 보태지고, 그래서 점차 멀티미디어 기반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멀티미디어는 이미지나 음성, 그리고 뭐 텍스트, 또 여기에 포함된 동영상, 기타 등등이 교육 목적에 맞게 모두 종합되어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측면은요, 결국은 교육이라는 것 또는 연수라는 것의 측면은 그 안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 일어난다라는 것인데, 이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활동이 무엇인가의 측면에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교육했을 때 과거의 형태는 어떻게 하면 컨텐츠를 전달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주로 살펴보았다면, 동시의 맥락으로 또 비동시의 맥락으로 이제 소통이 서로 원활해지면서 토론이나 소통을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해서 원하는 교육적 목표에 도달할 것인가라는 것이 하나로 더 등장했고요. 세 번째로 등장한 것이 이제 함께 과제를 수행하면서 또는 혼자서 과제를 수행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형태의 학습 활동을 주 활동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 과제 수행을 한다고 해서 어떤 자료도 콘텐츠가 전달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소통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측면으로 나누어진 것이 있을 뿐 함께 같이 사용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의 온라인 연수는 여기에 있는 접속 시간의 측면에서 동시와 비동시가 함께 사용되고, 또 전달 정보의 측면에서도 이 요소들이 각 부분에 필요한 만큼 사용되면서 종합되어서 전체적으로 사용이 되고, 또한 교수 학습 활동 역시도 각 국면의 필요에 따라서 모두 다 활용되는 형태. 그래서 정말로 멀티 미디어 그리고 멀티 활동의 측면에서 이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술적 상황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온라인 강의 형태는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실시간 쌍방향 강의를 주로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실시간 온라인 교육 환경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활용해서 강사와 연수생 간의 화상 강의와 함께 실시간 토론이라든가 피드백 이런 것들이 수반되는 형태입니다. 두 번째 형태는 콘텐츠 전달 중심의 강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온라인 연수하면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요. 미리 제작된 콘텐츠를 학습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는 강사가 미리 강의를 제작해야겠죠. 그래서 운영 단계에서는 연수생들이 제대로 학습하고 있는가, 이런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피드백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과제 수행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온라인으로 과제를 제시하면 연수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면서 과제를 제출하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강사는 연수생들의 과제 수행에 피드백을 제공해야 되는데요. 이 피드백이 동시로 될 수도 있고 비동시로도 될 수 있습니다. 문제 기반 학습이라든가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서는 이런 과제 수행 중심의 강의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모습은 실시간 쌍방향 강의를 할 때 강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에 카메라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제 노트북 카메라를 향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 화면은 그 강사의 화면에 뜬 학생들의 여러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강사 모습이 이렇게 떠서 보이게 되죠. 그리고 이 모습은 각자 학생들이 각자의 가정이나 또는 직장에서 쌍방향 강의에 참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경우는 실시간으로 이용되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같은 시간 동시 접속이 이루어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비실시간 강의 살펴보겠습니다. 비실시간으로 강의 제작이 돼야 되는 경우, 즉 미리 강사가 강의 컨텐츠를 제작해서 올리는 경우에는 다양한 환경에서 제작이 가능한데요. 이 첫 번째 화면 중에서는 여기 촬영 시설이 이렇게 있고 밖에서 여러 가지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녹화 시설이고요. 이 두 번째 시설은 혼자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이렇게 강의를 녹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세팅이 돼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컨텐츠를 띄워가지고 강의를 녹화하는 자가 강의 녹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세 번째는 도와주는 사람이 밖에 한두 명 더 있는 경우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 네 번째는 강의실에서 보통 여기 이렇게 세트로 녹화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고요. 여 위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녹화하고 또 이렇게 화면 얼굴을 목소리를 이렇게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실에서 강의를 녹화를 뜨는 방식입니다. 여기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강의가 제작이 되면 이거를 올리는 형태가 비실시간 강의 제작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를 지금처럼 송출하는 형태로 동시로도 제작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 제한적이긴 하겠지만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일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 다음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과제 중심 강의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과제 중심 강의에서는 일반적으로 과제는 학생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즉 연수생 위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수생이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강의 프로세스를 미리 다 설계하고 문제가 설계되어서 제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도입에서는 강의를 소개하거나 분위기를 조성하는 형태, 그 다음에 문제를 만들어서 제시하는 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연수생은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이제 내 문제로 만들고 그것에 대한 최종 결과물을 이제 어떻게 제시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게 되면 팀 구성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연수생들이 자신들이 구성된 팀 내에서 하위 목표를 검토한다든가 과제를 규명하고 내가 어떤 것을 맡을 것인가 이런 걸 결정하게 되고 그에 필요한 학습 자료나 이런 것들도 모두 자발적으로 선정하고 수집, 검토하는 그런 활동들을 이루어 갑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브레인스토밍과 또 정교화의 과정,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 내기 이런 등등의 과정을 거쳐서 해결안을 결정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형태죠. 따라서 이 문제 해결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몇 주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과제가 그렇게 몇 주 단위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은 그 시간 내에 한두 시간짜리의 과제 형태로 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발표와 토의가 필요한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과제 중심으로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발표하고 집단 토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이고 그 얘기인즉슨 이 앞에까지의 과정은
동시에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발표와 토의의 경우에는 동시 모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의 과정이 문제 해결이 다 끝나고 발표와 토의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의 과정 단계별로 발표나 토의의 과정들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다양한 그 소그룹 미팅 뭐 그런 도구들이 함께 제공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중간 발표들, 이런 기회들이 여러 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중간에 이제 약간 동시적인 미팅이 많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런 걸 의미하죠. 그렇게 다 되고 나면 이제 결과를 일반화하고 정리하는, 그래서 자기 성찰의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강의 유형을 크게 3가지 중심으로 살펴보았지만, 어떤 특정 강의가 어느 하나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은 꼭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량을 개발한다고 할 때는 강의도 필요하고요, 또 토의도 필요하고요, 과제 중심의 어떤 활동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가지 측면이 모두 고려돼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강의를 효과적으로 설계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온라인 연수의 전체 구성 요소하고 우리가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좀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먼저 온라인 연수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에 온라인 연수의 구성 요소는 사람이죠. 그래서 강사하고 연수생이 있습니다. 여기에 컨텐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연수를 가능케 해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 내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뭐 글을 쓴다든가 과제를 올린다든가 뭐 소규모 토론을 한다든가 집단 토론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동시 수업이 가능한 뭐 다양한 어떤 도구들을 제공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이제 결국 이 커뮤니티가 형성이 됩니다, 이 안에. 그러고 나면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학습 활동이 또 설계가 되어야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이런 물리적 요소죠. 이 물리적 요소들을 가지고 이 학습 활동이라는 행동적 구성 요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전통적으로 우리가 흔히 연수다 또는 교육이다라고 했을 때 요소가 뭐 교육 내용, 교육 주체, 교육 내용, 그 다음에 교육 환경, 그러고 나서 이제 교육 방법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온라인 연수는 여기에 플랫폼이라고 하는 환경하고 커뮤니티라는 환경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점이죠. 왜냐하면 기술 기반이니까. 기술 기반에서 결국은 하는 것은 소재인 교육 내용을 가지고 학습 활동을 통해서 원하는 학습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죠. 그리고 원하는 학습 목표는 일반적으로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 이제 뭘 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역량의 향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떤 활동을 해야 그 역량이 달성되는가에 주안점을 맞추게 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강의 설계를 할 때 결국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 교육 주체를 효과적으로 콜라보레이션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우선 여기 교육 내용 보시면은 기초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기반 지식과 또 지역 기반 지식, 이렇게 지식의 유형들이 나누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초 지식은 우리가 미리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 제공자 입장에서 미리 제작해야 되는 지식일 수 있죠. 그러면 현장 기반 지식은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조사하거나 학생들한테서 나오거나, 또는 우리가 함께 교육적 설계를 통해서 이런 걸 경험하자라고 해서 절반 정도 설계된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장 기반 지식과 지역 기반 지식은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초 지식을 토대로 해서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지식,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진 지식 플러스 함께 만들어갈 지식, 이렇게 구분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이걸 진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우선 강의실에서
그 온라인 강의실이죠. 협력 학습을 같이 하는 게 있고요. 온라인에서 사전 학습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전 학습은 기초 지식에 대한 학습이 되겠죠. 그리고 현장 경험을 통해서 보충해야 되는 그런 학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해야 되는 활동들이죠. 그걸 가지고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서 강의실에서 같이 논의하고 협력하는 이런 활동들이 결국 여기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죠. 자, 그러려면 결국 상호작용의 유형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그 상호작용의 유형은 누가 여기에 참여하는가라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 참여자는 결국 개인 학습자라, 즉 개인 연수생을 중심으로 해서 강사 그리고 다른 연수생 그리고 현장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개입이 되는데 현장 전문가는 결국 현장 경험 학습 여기에 같이 참여할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연수생들이 예를 들어 어떤 특정 과제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와 관련된 현장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거기 가서 자료도 더 조사하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다른 연수생들과 함께 상호작용을 하면서 교수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떤 학습 방법을 사용하는가는 누가 여기에 참여하는가, 참여자를 누구를 설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 내용과 그에 따른 방법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두 종합되어서 교육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는 도록 됩니다. 이렇게 볼 때 강의를 설계할 때 우리는 내용을 기초적인 것과 현장에서 해야 될 것들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서 어떤 활동 선택할 것인가 결정하고 그것이 선택되었다면 사람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제공할 것인가 요거를 결정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결국은 우리가 요소들을 모두 내가 수업에서 또는 이 연수에서 해야 되는 목표, 달성해야 되는 목표 대비 필요한 내용, 활동, 그 다음에 매체 요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가를 먼저 정하는 것이죠. 즉 역량 향상이라고 할 때 어떤 역량을 얼마만큼 향상시킬 것인가 이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 역량 향상에 필요한 기초 정보들 또 현장에서 해야 되는 정보들 이런 것들을 모을 수가 있겠죠. 내용이 선정됩니다. 내용이 선정되면 활동과 방법을 함께 선정합니다. 자, 활동과 방법이 선정되면 그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해야 되는데요. 이 환경은 LMS 내에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 LMS 내에 없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요즘은 비실시간 형태로 얼마든지 상호작용이 가능한 LMS가 있고요. 여기에 실시간 도구가 함께 덧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LMS에다가 줌을 붙인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실시간과 비실시간이 모두 가능하고요. 동시에 전체 집단 회의와 또 소규모 그룹 회의가 가능한 것이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은 이걸 여러 매체를 하나의 LMS 내에서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LMS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요 활동과 방법에 맞추어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미리 개발해야 되는 교수 매체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특별히 빠져 있거나 이런 것들 확보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특히 컨텐츠 부분은 미리 제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운영 방법들을 종합해서 쭉 시계열적으로 안내도를 만들고 그에 따라서 운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에 따라 이제 다 운영이 되고 나면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평가할 것인가 평가 방법을 설계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계 과정을 쭉 거치고 나면 이제 나오는 산출물들이 다 나오게 되면 수업을 시작해도 되겠죠. 산출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표가 설정이 되고 나면 강의 계획수와 수업 목표가 선정이 되고 내용이 모두 선정이 되고 나면 비실시간으로 나아갈 컨텐츠와 또 실시간으로 화상 강의를 통해서 해야 될 형태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활동과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설계하고 나면 기초 활동부터 시작해서 개별 과제나 팀 과제, 어떤 토론 주제, 그 중에서도 전체 토론, 소집단 토론 또는 발표, 동료 평가 이런 등등의 다양한 활동과 방법이 동원이 되고요. 그러고 나면 그에 필요한 과제함, 토론방 이런 도구들이 선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전체 틀이 나왔잖아요. 어떤 활동에 어떤 국면에 어떤 도구들이 사용될 것인가 이것들이 모두 계열적으로 다 선정이 되고 나면 그 선정되는 것에 따라서 미리 개발해야 되는 강의 전달 매체를 선정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영 방법별로는 시간대별로 주차별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요. 평가 방법을 설계하게 됩니다. 이 평가 방법은 역량 중심으로 갈수록 성취도 평가가 좀 더 평가 기준으로 그 활동에 대한 결과물, 프로덕트에 대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라든가 이런 방식이 아니죠. 주로 평가 루브릭을 개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이제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역량 중심의 평가를 위한 또 다른 강의도 나중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활동 설계할 것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 표는 많은 분들이 여러 곳에서 많이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게 우리의 경험에 어떤 학습 결과로 남는가가 전혀 달라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 수준도 다 달라집니다. 우선 우리가 뭔가를 읽었을 때는 10% 기억 정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들었을 때는 20%, 그다음 뭔가를 보았을 때는 30% 정도 기억을 한다고 하네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사가 뭔가를 막 제시하면 결국은 이 30%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렇게 전시회라든가 어떤 지역을 방문한다든가 이런 거를 하고 나면 그 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한 50% 경험한다고 하네요. 이것은 단순히 강의실에서 본 것보다 좀 더 잘 기억하죠. 그 이유는 바로 신기함, 또 새로움 이런 이유 때문에 좀 더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시연하는 걸 본다든가 지역에 방문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는 이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 핸즈온 워크숍,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직접 다룰 수 있는 그런 워크숍에 참여한다라고 하면 나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내가 그 수업을 구성하는 일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거나 또 협업의 그런 어떤 레슨 강의를 설계하는 이런 활동을 해보면 내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말도 하고 뭔가를 써보기도 하고 이렇게 작성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70% 정도 이 경험을 하고 나면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내가 진짜 뭔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내가 뭔가 모델을 제시해보고 실제 어떤 것을 경험해보고 이런 수업들은 90% 이상을 기억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실제 퍼포밍하는 그런 수업에서 훨씬 더 거의 대부분을 기억하는 형태가 된다. 이 얘기는 그만큼 보다 깊은 사고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역량 중심으로 뭔가 역량을 개발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역량에 맞는 것을 설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뭔가를 읽는 자료도 주고 뭔가 들을 수 있는 강의도 설명을 하고 비주얼 자료를 사용해서 강의를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원하는 역량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그들이 뭔가를 수행하도록 하는 과제가 반드시 개발이 돼야 되고 활동과 과제가 주어져야 된다. 이런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그 내적 정보 처리 과정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외적인 정보가 입력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안에 브레인 안에서 일어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정보를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 뭔가가 정보가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프로세싱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디시전 메이킹이 일어나요. 저절로. 그래서 내가 좀 더 이걸 좀 더 어렵네? 또는 이건 내가 도전만 할 만하네? 이런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면 고차적 사고를 할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그냥 보고 넘어갈 것인가 이런 판단이 이루어지고요. 이 고차적 사고의 길을 걷게 되면 이거는 학습자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교수자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고차적 사고의 길을 걸을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차적 사고라 함은 일단 로지컬 띵킹을 하는가 마는가, 그래서 분석적 사고를 한다든가 뭔가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거나 또는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라거나 이런 수행 과제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고 활동이 요구되는 그래서 뭔가 수행을 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한 그런 과제들이 제공될 때 이렇게 고차적 사고를 활용하는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이 과정에서 그 말로 표현되는 정보 처리, 그 다음에 시각적 정보 처리 이런 과정들이 다 개입이 되면서 여러 차원의 이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니까 저절로 이렇게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서 오랫동안 기억이 되는 프로세스가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출력하는 형태가 무엇인가에 따라 결국은 이게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 출력하는 형태를 학습 활동 또는 학습 과제로 설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비추어 볼 때 학습의 활동은 여러 가지죠. 설명하기, 질문하기부터 읽기, 보기, 듣기, 그 다음에 토론, 토의하기, 과제 해결하기, 그리고 집단 활동하기, 발표하기, 또 역할극 하기, 등등 여러 가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그 역량을 개발하기에 적합한 그런 활동을 선정하실 수가 있고요. 이 과정은 결국 처음에는 강사 주도로 일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설계되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연수생이 주도하는 형태의 그런 강의 구조를 가지고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강사가 설명하고 안내하고 시범 보이고 이렇게 가이드를 제공하고 이런 등등이 이루어지지만 갈수록 학습자들이 감을 잡으면서 자기 스스로 또 집단 스스로 과제를 인식하고 수행하고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포션은 이렇게 역삼각형인 강사 주도의 포션하고 이렇게 삼각형인 연수생 주도의 포션이 서로 이렇게 맞대어 있는 형태가 바로 강의의 기본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과제 얘기를 계속하는 건 기본적으로 학습자가 고차적 사고에 몰입이 되도록 하는 어떤 과제가 포함이 될 때 학습자 참여가 확실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 외에 엑스트라로 좀 사용될 수 있는 학습자 참여 촉진 기법들이 강의 전에 초대를 한다든가 공지사항을 통해서 알린다든가 이렇게 여기에 있는 시간대별 초대, 그 다음에 공지사항을 통한 알림, 그 다음에 강의 운영 중에는 서로 자기소개를 해가지고 유대감을 높게 한다든가 이런 등등, 그 다음에 인사말을 남기게 한다든가 서로 모르는 경우에는, 그래서 개인이 자기소개를 하는 계정과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는 등의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강의가 긴 시간 동안 지속되는 경우에는 소그룹을 만들어서 서로 그 소그룹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면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때문에 참여가 더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팀 과제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참여 촉진 기법의 하나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팀 과제가 아닐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과제에 대해서 서로 피드백을 하고 칭찬을 하고 소감을 나누고 이런 등등의 활동들이 학습자의 유대감을 높이고 참여를 촉진하게 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따로 커뮤니티가 연결이 된다면 또 커뮤니티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계속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외에 주의를 끄는 방법이라든가 참여시키는 방법, 학습을 강화하는 방법 이런 등등을 사용하시면 이거는 수업 중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인데요. 학습자의 참여가 촉진이 됩니다. 앞에 있는 주의 끌기는요, 시각적인
주의 끌기이고요. 뒤에 거는 활동적인 참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강화 이 부분은 더 심화 학습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참여 촉진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이제 일련의 활동들을 쭉 그냥 보시면요. 실시간 화상 강의의 경우에 수업 전에는 강의 일주일 전에 강의 자료를 공유하고 같이 읽어보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 강의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함으로써 참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전 당일 또는 이럴 때는 줌 세션을 미리 한 20-30분 전에 오픈을 해가지고 같이 수업 플랫폼을 활성화시켜서 서로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면서 강의 내용을 좀 본다든가 이렇게 서로의 얼굴을 좀 본다든가 이런 활동들이 가능하겠고요. 또 이들 간의 네트워킹이나 면담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일상을 공유한다는 그런 등등의 활동이 가능하겠습니다. 수업 중에는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팀 활동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쭉 일정들을 적어 놓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함께 팀 활동을 하게 하고 또 뭐 실시간 비실시간 토론들도 하게 함으로써 서로 유대감이 형성되어서 같이 하는 활동,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 있지만 온라인상에서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서 이 수업 또는 이 강의가 이 연수가 연수만 하고 끝 이게 아니라 전체 과제로 이어지면서 지속성을 가지는 형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 후에는 비실시간 토론, 그 다음에 개별 과제 수행, 학습 자료를 공유하는 이런 등등의 활동을 통해서 서로 이제 윈윈하는 이런 조직을 소규모 커뮤니티를 만들게 되면 서로 도움이 형성되고 또 지속적인 정보 공유의 인간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질문 먼저 읽고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와의 시차로 인해서 실시간 온라인 세미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업로드하는 강의, 그러니까 미디어를 전달하는 형태죠. 만 연수 일정을 수립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네요. 물론 비실시간으로 강의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수준 높은 강의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로 그 경우에는 그 강의를 운영하는 사람이 자주 강의실에 들어가고 그 학습자들의 여러 가지 그 질문이라든가 또는 서로 개인 프로젝트 또는 집단 프로젝트 이런 등등을 통해서 피드백이 매우 잘 되는 경우에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좀 더 꼼꼼한 설계가 필요하고 좀 더 자주 접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에 반해서 기술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이런 비실시간만 이용하지 마시고 실시간을 맞출 수 있는 시간,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그 연수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뭐 새벽이든 또는 저녁이든 일정 시간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피드백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하시는 것이 더 권장할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비동시와 동시가 느끼는 서로 간에 느끼는 어떤 그 응답의 그 신속성 또는 서로 간의 유대감 이런 것에 일정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으로 보고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